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8살의 휴학생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집 근처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습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는 혼자 사시다가 얼마 전 재혼을 하시고 저에게도 새엄마와 언니가 생겼습니다. 계모라고 다들 걱정했지만 다행히 저희 엄마와 언니는 성격이 선하고 착해서 같이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와는 달리 언니는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 전공이 잘 안 맞아서 편입을 목표로 준비하면서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언니는 그 학원비를 다 대주었습니다. 이복 자매였는데도 친언니처럼 그렇게 저에게 잘 해주었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보험 설계사를 하셨었는데 이젠 현업에서 은퇴하시고 아버지와 조그만 가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등산복을 파는 의류 전문점이었는데 처음에는 사이가 좋으셔서 장사도 잘 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툼이 늘어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언니는 독립을 했고 저 역시 나가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말리셔서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학원을 다녔죠. 어렵게 한 재혼이었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서 두 분 사이가 나빠지니 전 가운데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술도 마셔보고 친구와 하루 종일 놀러 가보기도 했지만 결국 집에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다툼이 이어지면서 결국 새어머니는 언니 집에 가 있게 되었고 아버지는 혼자 우시면서 술을 드시게 되었습니다. 전 아버지가 힘들어하셔서 편의점을 그만두고 매니저님과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의류 전문점의 특성상 입어보고 사겠다는 분들과 선물로 준 다음 반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해보니 새어머니의 강한 생활력에 밀려 말도 어눌하시고 심약한 분이라 결국 사이가 틀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사별이라지만 재혼도 하신 마당에 다시 헤어지시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전 가게 일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아버지가 쉬시는 동안 새어머니는 가끔씩 오셔서 일을 하셨고 저와도 밥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교대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학원 시간에 맞춰 오전에 일하고 오후 4시에 퇴근을 하는데 어떤 신사분이 옷 구경을 하러 오셨는데 둘러보다가 새어머니와 인사를 하는 겁니다. 보험일 하실 때 고객이었던 분이라면서 제게도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능력 있어 보이고 멋진 중년 남자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도 젊고 세련된 분이라 두고두고 기억에 남았죠. 하루는 언니가 학원 앞에서 만나자고 해서 나갔더니 밥을 사주겠다면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평생 먹어보지 못한 랍스터 요리를 주문하고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순하고 착한 줄 알고 재혼했는데 고집도 세고 피해의식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를 끌어내리는데 아무리 고급스러운 밥을 사준다고 한들 기분이 나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핏줄이고 내 아버지야. 함부로 얘기하지 마. 아무리 언니라도 참을 수 없어. 넌 어려서 뭘 잘 몰라. 나도 안타깝지만 어쩌니? 두 분이 잘 풀도록 도와야지. 됐어. 어른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해. 난 몰라. 그리고 학원비 더 안 받을게. 내가 모은 돈 있어. 나 이만 갈게. 황당해하는 언니를 뒤로하고 전 레스토랑을 또박또박 걸어 나왔습니다. 전 가슴이 아파서 더 말을 이을 수 없었거든요. 정말 아버지가 불쌍했습니다. 전 집에 와서 아버지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소주라도 한잔하면서 대화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밤늦도록 기다렸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잠깐 눈을 붙였는데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전 택시를 타고 다급하게 병원에 도착했어요. 아버지는 의식이 없으셨고 뇌 손상이 심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새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할 수 없이 제가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셨어요. 혼자 전 너무 슬펐고 눈물이 났어요. 세상에서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뇌를 여는 수술은 7시간이 넘게 걸렸고 전 잠 한숨 못 자고 수술실 앞을 지켰어요. 끝내 새어머니와 언니는 나타나지 않았죠.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요. 아침이 돼서야 두 사람은 술에 떡이 돼서 나타났죠. 갑자기 여행을 가게 됐고 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화를 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외면할 수 있느냐며 전 통곡을 했죠. 그날부터 아버지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어요. 전 어렵게 편입시험에 합격을 했고 원하는 대학에 다니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영영 깨어나지 못했고 더 나빠져서 요양원으로 옮기게 되셨죠.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사고당한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꼭 밝히고 싶었고 전 포기가 되지 않았어요. 경찰에서는 아버지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차가 들이받았다고만 했거든요. 단서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어서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고 했었어요. 전 다시 경찰서 교통계를 찾았어요. 그리고 사건 파일을 보겠다고 했어요.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분에게 재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죠. 저로선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한 거였죠. 전 그분과 함께 퍼즐 맞추듯이 사건을 다시 짚어나갔어요. 증거는 범퍼와 사이드미러 조각 2가지 뿐이었죠. 그날 공업사의 범퍼와 사이드미러 수리를 맡긴 곳을 추적했어요. 차종은 아반떼 디럭스 2013년식이었고 보험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뭔가 감출 게 있다는 반증이었죠. 용의자는 40대 남자고 뒷목에 타투를 했다는 것 외엔 CCTV 화면이 화질이 고르지 않아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없었죠. 정말 힘든 싸움에 뛰어든 거였어요. 차주를 조회해보니 예상한 것처럼 대포차였어요. 사건 현장과 관련된 블랙박스를 찾는 건 쉽지 않았던 게 그 시간에 지나는 차도 없었고 교차로 부근에 있는 간이 매점뿐이었고 주인은 그날 일찍 문을 닫고 갔다는 것 외엔 별다른 정보가 없었고 그렇게 포기해야 하나 싶었죠. 용의자 뒷목에 있는 타투가 사건의 열쇠가 되었어요. 그 디자인을 고집하는 타투이스트를 찾았고 본인이 직접 그렸다는 진술을 받았죠. 이제 검거는 시간 문제였어요. 나중에서야 그가 클럽 웨이터로 일하는 곳을 급습했죠. 담당 형사의 치밀한 취조로 자백을 받아냈는데 돈을 주고 시킨 사람이 다름 아닌 새엄마라는 게 밝혀졌어요. 이미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공항경찰의 협조로 기적적으로 잡아냈답니다. 아버지와 성격 차이로 다투다가 새엄마가 외도를 하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나서 몸만 나가라는 말에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는 말에 전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외도 상대는 제가 의류 전문점에서 봤던 그 남자가 맞았고요. 처음으로 새엄마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당신이 인간이냐고, 사람 맞냐고.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던 시간에 세 사람은 펜션을 잡아서 놀았던 겁니다. 새언니 남친까지 나중에 합류해서 정신없이 술파티를 벌였던 거죠. 이가 갈리고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었죠. 정말 다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재판 후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되어 복역하고 있습니다. 공범은 아니었지만 저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언니는 지방 발령을 받아 사택에서 살면서 새엄마 옥바라지를 하게 됐고요. 전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대학병원 호스피스 병동 완화의료센터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아버지 재활치료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비록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시고 어눌하게 반응만 해주셔도 전 가슴이 벅차 올랐죠. 요즘은 잘 웃고 손도 잡아주시곤 합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고 아버지는 이제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 걷기도 하십니다. 그간의 고생을 다 말하긴 어렵지만 정말 지금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전 새엄마의 악행이 밝혀지면서 인과응보는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남은 건 아버지와 저 둘뿐이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회복이 더 되셔서 대화도 하고 싶고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